오후 6시 청송 한식당 주방.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설거지통 앞에 무릎 꿇고 있던 70세 할머니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국내 최고 셰프 5명이 사흘째 완성하지 못한 미슐랭 심사 메뉴 앞에서 말이죠. 설거지 할매가 요리를 박민수 수석 셰프가 코웃음 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녀가 30년 전 청와대 만찬을 책임졌던 전설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1시간 후 미슐랭 심사위원이 무릎 꿇고 레시피를 청할 줄은.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에게도 놀라운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매일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전해드리니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70세, 주름진 손에 구부정한 허리, 거울을 보며 머리망을 썼습니다. 새벽 5시 30분 가락시장에 도착했습니다. 채소 가게 앞에서 물을 만져봤습니다. 오늘 무는 수분이 적네. 단맛이 덜할 거야. 30년 경력의 눈이었습니다. 생선 가게로 갔습니다. 고등어 아가미를 확인했습니다. 이건 어제 잡은 거네. 신선도가 떨어져. 상인이 놀랐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오전 8시 청송 한식당에 도착했습니다. 허리를 구부리고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주방을 지나갈 때 젊은 셰프 2명이 재료를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할매, 쓰레기통 좀 비워줘요. 네, 알겠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나이에 설거지라니. 요리는 꿈도 못 꾸겠죠.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익숙한 무시였습니다. 오전 10시 설거지실에서 그릇을 닦으면서도 귀는 주방에 집중했습니다. 오늘 미슐랭 심사위원이 온다던데. 강 셰프님 긴장하시는 것 같아. 점심시간 지하 휴게실에서 혼자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낡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궁중요리 레시피가 빼곡했습니다. 30년간 연구한 기록이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본사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정숙 자문위원님, 이번 달 평가 보고서 부탁드립니다. 조용히 답장을 보냈습니다. 오후 3시 손녀 하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다음 주에 청송 인턴 면접 봐요. 정숙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손녀가 오면 설거지 할머니 정체가 들통날 텐데. 벽에 걸린 오래된 사진이 있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 만찬 준비 사진이었습니다. 젊은 정숙이 총책임자 배지를 달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국빈 만찬 총책임. 대통령이 직접 칭찬했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한식에 살아있는 전설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정년퇴직 후 모든 게 바뀌었습니다. 70 넘으면 주방 못한다는 차가운 현실. 손녀 학비를 벌기 위해 설거지 보조가 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6시 하은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학교 등록금이 오늘까지인데 200만 원이 부족해요. 정숙은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잔액 50만 원, 150만 원이 부족했습니다. 오전 8시 평소보다 더 구부정한 자세로 식당에 도착했습니다. 주방을 지나가는데 박민수가 다른 셰프들과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설거지 할매 요즘 너무 느려. 나이가 나이니까. 오전 10시 박민수가 정숙을 불렀습니다. 주방 바닥 청소 아직 안 했어요? 바닥을 확인하더니 화를 냈습니다. 기름때가 그대로잖아요. 대체 뭘 한 거예요? 정숙이 무릎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너 셰프님께 말씀드려야겠어요. 나이 들어서 일을 제대로 못하시는 것 같은데.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점심시간 휴게실에서 혼자 김밥을 먹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해고되면 하은이 등록금은 어떻게 하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학교 행정실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까지 입금되지 않으면 자퇴 처리됩니다. 오후 2시 박민수가 강준호에게 보고했습니다. 오너님, 설거지 할매 일 처리가 엉망입니다. 다른 분을 알아보는 게 어떨까요? 강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알아봐. 정숙은 복도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오후 4시 청송 한식당이 긴급 상황에 빠졌습니다. 강준호가 주방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미슐랭 심사일입니다. 이 스타를 받아야 합니다. 박민수가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궁중 신선로를 메인으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육수 맛이 안 납니다. 최수진 부셰프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3일째 시도하는데 레시피대로 해도 깊은 맛이 안 나요. 강준호가 직접 맛을 봤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이건 안 돼. 미슐랭 심사위원 앞에 낼 수 없어. 정숙은 설거지실에서 그 대화를 들었습니다. 궁중 신선로.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요리였습니다. 오후 6시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강준호가 소리쳤습니다. 내일 오후 7시에 심사위원이 옵니다. 이 스타 못 받으면 식당 문 닫아야 해요. 정숙은 창문으로 주방을 봤습니다. 박민수가 육수를 끓이고 있었습니다. 불세기가 잘못됐습니다. 재료 비율도 틀렸습니다. 30년 경력이 한눈에 문제를 파악했습니다. 오후 5시 2가지 위기가 동시에 터졌습니다. 학교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등록금 미납으로 이하은 학생 자퇴 처리됩니다. 동시에 주방에서 강준호의 절규가 들렸습니다. 안 돼. 식당 문 닫는 거야. 정숙은 설거지통 앞에 무릎 꿇고 있었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이었습니다. 눈물이 앞치마에 떨어졌습니다. 하은아, 할머니가 어떻게 해야 하니? 그때 박민수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궁중요리, 그건 늙은이들이나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젊은 셰프들은 현대적 감각으로 승부해야 해요. 옛날 방식은 시대에 뒤떨어졌어요. 정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첫걸음은 느렸습니다. 구부정한 자세였습니다. 하지만 한 걸음 한 걸음 걸을수록 허리가 펴졌습니다. 2번째 걸음에서 조금 더, 3번째 걸음에서 더욱, 5번째 걸음에서는 완전히 꼿꼿해졌습니다. 손도 변했습니다. 떨렸던 손이 멈췄습니다. 안정됐습니다. 얼굴 표정도 달라졌습니다. 피로했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사물함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깨끗한 주방복을 꺼냈습니다. 2년간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었습니다. 주방복으로 갈아입고 주방장용 모자를 썼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주방을 향해 걸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였습니다. 복도에서 젊은 셰프가 정숙을 봤습니다. 저분 누구세요? 방금 전까지 바닥에 무릎 꿇고 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주방 문 앞에 섰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습니다. 제가 요리하겠습니다. 차분하고 권위 있는 목소리였습니다. 주방이 조용해졌습니다. 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설거지 할매, 농담은 그만하세요. 하지만 정숙은 강준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궁중 신선로를 완성할 수 있습니다. 미슐랭 이스타를 받을 수 있는 맛으로요. 청와대? 박민수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청와대 만찬에서 100번도 넘게 만들었습니다. 국빈 만찬 총책임자였습니다. 강준호가 주저했습니다.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오너님, 정말 설거지 보조한테 맡기시는 겁니까? 강준호가 정숙을 쳐다봤습니다. 좋습니다. 해보세요. 오후 5시 50분.
정숙이 주방 중앙으로 걸어갔습니다. 재료를 확인했습니다. 한우, 전복, 표고버섯, 은행, 잣, 각종 채소 모두 최고급이었습니다. 칼을 잡았습니다. 손놀림이 달랐습니다. 정확하고 빠른 칼질이었습니다. 한우를 얇게 썰었습니다. 균일한 두께였습니다. 젊은 셰프들이 입을 벌렸습니다. 저 칼질 봐. 완전 프로야. 육수부터 시작했습니다. 박민수가 비웃었습니다. 육수는 최소 2시간은 끓여야 하는데 지금 시작해요? 정숙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궁중 요리의 비법은 시간이 아닙니다. 불 조절과 재료 비율입니다. 한우 사골, 닭 육수, 멸치, 다시마를 정확한 비율로 넣었습니다. 불을 조절했습니다. 중불과 약불 사이, 정확히 그 지점이었습니다. 최수진이 물었습니다. 왜 그 불색이에요? 너무 세면 육수가 탁해집니다. 너무 약하면 맛이 안 나옵니다. 젊은 셰프들이 메모하기 시작했습니다. 전복을 손질하고 표고버섯을 얇게 썰었습니다. 각종 채소를 모양 있게 다듬었습니다. 모든 동작이 완벽했습니다. 오후 6시 20분, 육수가 완성됐습니다. 맛보세요. 최수진이 맛을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사흘 동안 만든 것과 완전히 달라요. 신선로 그릇에 재료를 담았습니다. 배치가 예술이었습니다. 색감, 모양, 균형,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뜨거운 육수를 부었습니다. 향기가 주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오후 6시 50분, 완성됐습니다. 강준호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육수를 떠서 맛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떴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게 진짜 궁중 요리군요. 30년 요리했지만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오후 7시 미슐랭 심사위원 장 피에르가 도착했습니다.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미 다른 곳에서 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박민수가 끼어들었습니다. 심사위원님, 제가 직접 서빙하겠습니다. 오늘 요리는 제가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정숙은 주방에서 그 광경을 봤습니다. 박민수가 신선로를 들고 나갔습니다. 궁중 신선로입니다. 제 레시피로 완성했습니다. 장 피에르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육수를 떠서 맛봤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20초, 눈을 떴습니다. 얼굴에 감동이 가득했습니다. 이건 대단합니다. 30년 심사하면서 이런 깊이는 처음입니다. 박민수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제가 3년 연구한 레시피입니다. 하지만 장 피에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이건 당신이 만든 게 아닙니다. 이 육수의 깊이는 최소 30년 경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은 35.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불 조절 방식은 전통 궁중 요리 비법입니다. 청와대 출신이 아니면 알 수 없는 기술입니다. 정숙이 주방에서 나왔습니다.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정숙입니다. 30년 전 청와대 국빈 만찬 총책임자였습니다. 장 피에르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정숙? 그 전설의 이정숙? 제가 10년 전 서울 방문했을 때 당신 요리를 먹어봤습니다. 잊을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정숙에게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만나서 영광입니다. 정숙이 박민수를 쳐다봤습니다. 남의 요리를 자기 것이라 하는 건 셰프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 당신이 경쟁식당에 우리 레시피를 팔았죠. 통화 녹음과 계좌 이체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2년간 설거지하면서 많은 걸 봤습니다. 수석 셰프님의 이상한 행동들,
밤늦게 레시피 복사, 수상한 통화들. 박민수가 무너졌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정숙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수석 셰프님, 아침에 저보고 무릎 꿇으라고 하셨죠. 이제 누가 무릎 꿇어야 할까요? 강준호가 명령했습니다. 실장, 정숙 셰프님께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박민수는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숙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수석 셰프님,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설거지 보조라고 해서 무시해도 되는 건 아닙니다. 오후 8시, 장피에르가 평가를 마쳤습니다. 청송 한식당에 미슐랭 2스타를 부여합니다. 특히 이정숙 셰프의 궁중 신선로는 3스타급입니다. 주방이 폭발했습니다. 환호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강준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피에르가 정숙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미슐랭 가이드 공식 자문위원이 되어주시겠습니까? 그때 식당 문이 열렸습니다. 손녀 하은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주방복 입은 할머니를 봤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장피에르가 하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할머니는 한국 요리의 전설입니다. 30년 전 청와대 국빈 만찬 총책임자셨어요. 하은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정숙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내가 부끄러워할까봐. 설거지하는 할머니가 창피할까봐. 하은이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할머니 직업 때문에 부끄러워했어요. 정숙이 손녀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괜찮아, 하은아. 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할머니, 왜 갑자기 학교 등록금이 입금됐어요? 할머니가 오늘 특별 보너스 받았어. 내 등록금 보냈어. 하은이 다시 울었습니다.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강준호가 하은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인턴 지원하셨죠? 합격입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세요. 이정숙 셰프님 손녀라면 당연히 받아야죠. 박민수가 끌려나간 후 강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정숙 셰프님, 우리 식당 총괄 셰프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정숙이 말했습니다. 조건이 있습니다. 월급의 절반만 주세요. 나머지는 전통 요리 전수 센터를 만들고 싶습니다. 정년 퇴직한 노인 셰프들을 위한 곳이요. 그리고 요리를 배우고 싶은 젊은이들도 함께. 세대를 잇는 다리. 전통의 가교입니다. 강준호가 감동받았습니다. 완벽한 아이디어입니다. 제가 5억 원 투자하겠습니다. 식당 2층을 리모델링해서 센터로 만들어드리죠. 3개월 후 전통의 가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청송 한식당 2층이었습니다. 개관식에 200명이 참석했습니다. 정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70세의 설거지 보조로 일했습니다. 무릎 꿇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하지만 실력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는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전통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월이 깊이를 더합니다. 저는 설거지하며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모든 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속 실력과 품격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50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절반은 정년 퇴직한 노인 셰프들이었고 절반은 젊은 요리사들이었습니다. 손녀 하은이 보조 강사로 함께했습니다. 에필로그 미슐랭 3스타의 탄생 천자. 1년이 지났습니다. 청송 한식당은 한국을 대표하는 식당이 됐습니다. 전통의 가교센터는 100명이 넘는 졸업생을 배출했습니다. 오후 7시 미슐랭 가이드 글로벌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이정숙 셰프님을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당신의 요리는 세계적 수준입니다. 정숙이 특별 코스를 준비했습니다. 궁중 신선로, 전통 구절판, 왕실 떡볶이, 궁중 식혜. 모두 300년 전통 레시피였습니다. 회장이 한 입 한 입 맛봤습니다. 매 요리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 코스를 먹고 나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송 한식당에 미슐랭 3스타를 부여합니다. 한국 최초 3스타 한식당입니다. 식당이 폭발했습니다. 하은이 할머니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해냈어요. 강준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숙 셰프님 덕분입니다. 저녁 10시 축하 파티가 열렸습니다. 정숙이 단상에 섰습니다. 여러분, 저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그저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72세의 설거지실 바닥에 무릎 꿇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제 아내 실력을 믿었습니다. 나이도 직책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실력은 세월이 만듭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모두가 기립했습니다. 5분간 기립박수가 계속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숙과 하은은 함께 시장에 갔습니다. 할머니,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해. 너 덕분이야. 하은이 할머니 팔짱을 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가 포기하지 않으셔서예요. 설거지실에서도 꿈을 잃지 않으셨잖아요. 정숙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포기하지 않으면 돼. 무릎 꿇은 그 순간에도 나는 내 안의 실력을 믿었어. 그게 전부야. 정숙의 책상 위를 천천히 비춥니다. 햇살이 책상을 비춥니다. 낡은 설거지 장갑이 액자에 담겨 있습니다. 무릎 패드가 달린 앞치마도 함께. 그 옆에 빛나는 미슐랭 3스타 인증서. 그 옆에 청와대 국빈 만찬 총책임자 임명장. 그리고 손녀 하은과 함께 찍은 최근 사진. 두 세대가 함께 요리하는 모습. 특히 설거지 장갑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 위에 정숙의 손이 부드럽게 얹어집니다. 쓰다듬습니다. 햇살이 더욱 밝게 비춥니다. 정숙의 목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집니다. 무릎 꿇은 순간에도 나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진짜 실력은 세월이 만듭니다. 전통은 늙지 않습니다. 오히려 깊어집니다.